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서울 민심 절반이 돌아섰다. 19대 문재인 25곳 싹쓸이, 20대 윤석열 14곳 승리라는 소식입니다. 19대 당시 문 대통령 25개구 석권, 여당 압승 21대 총선 비교 10곳 변심, 민주당 강세 노도 강조차 표차 좁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에서 득표율 50.56%를 차지해 45.73%를 얻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이겼다. 표로는 31만 766표 차다.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는 14곳에서 윤 당선인이 승리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대 대선 때와 달리 14개 구에서 표심이 뒤바뀌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로는 최초로 서울 25개 자치구를 모두 석권했다. 강남 3구도 이때는 문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엔 윤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줬다. 민주당이 4곳을 빼고 싹쓸이했던 21대 총선과 비교해도 10곳의 선택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이번 대선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따른 성남 부동산 민심이 서울 표심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개표 결과 강남 3구의 표심은 모두 윤 당선인에게 확연하게 쏠려 있었다. 윤 당선인은 강남에서 23만 5,897표 67.01%, 서초에서 17만 9,472표 65.13%, 송파에서 25만 5,166표 56.76%를 얻어 이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도 이겼던 이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양천 마포 종로 영등포 중구 동작 동대문 성동 광진 강동까지 10개 구가 이번에는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지역은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다 최근 집값이 많이 뛴 만큼 높아진 부동산세 부담의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북 지역도 심상찮은 표심 이동이 발견됐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면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노원과 도봉에서도 윤 당선인이 선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된 두 지역에서 이 후보가 이기기는 했지만 표차는 근소했다. 노원에서 이 후보는 48.94%, 윤 당선인은 47.22%를, 도봉에서는 이 후보가 49.75%, 윤 당선인은 46.59%를 각각 기록했다. 정권 재창출 실패, 40%만 바라본 문재인, 60% 국민의 심판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받아든 집권 5년의 성적표는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였다. 특히 그의 후임은 윤석열 당선인이다. 검찰개혁의 사활을 걸었던 문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후보로 당선된 이례적인 케이스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유일한 성과로 내세워왔다는 점에서 국민이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 문재인 정부는 2달 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정권을 내주게 됐다.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87년 개헌 이후 이어져온 10년 집권론의 철칙까지 깨뜨린 첫 정부로도 기록됐다. 직선제 선거가 도입된 뒤 보수와 진보 정당은 노태우 김영삼 다음 김대중 노무현 다음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10년씩 번갈아 집권해왔다. 진보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야당의 정권을 내준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촛불 시위와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진영이 쑥대밭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여권은 지난 5년 내내 정권 재창출을 자신해왔다. 그동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연전연승의 기세였다. 이해찬 전 대표 등 당내에선 20년 장기 집권 시나리오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결국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의 희망은 물거품이 됐고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정권 교체에 가장 강력한 빌미를 제공한 결과가 됐다. 이상일 K스택 컨설팅 소장은 집권 초기 북한과 원전 정책에 대한 독주에 이어 부동산 정책 등 지속된 정책 실패가 민심 위반의 기초적 바탕이 됐다며, 그러나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확증에 가까운 반대 여론이 폭발한 계기는 내로남불로 상징되는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문 대통령이 공정과 통합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고집에 가까운 인사 스타일은 국민적 적대와 분열로 이어졌고 문 대통령이 통합을 주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편나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심판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됐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 끝까지 그를 옹호했고 국민 분열의 원인에 대해선 매번 야당과 언론 등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은 임기 말 40%가 넘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의도적인 갈라치기에 따른 극단적 분열의 결과물이라며
결국 40%만을 바라봤던 문 대통령의 정치적 폐쇄성 때문에 적으로 몰린 60%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문 대통령은 첫 비서실장으로 8.6 운동권 세대의 상징인 임종석 전 실장을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탕평까지 무시하고 모든 요직을 운동권 일색의 내 편으로만 채웠다며, 특히 문 대통령은 스스로 검찰 개혁을 요청하며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정권을 내줬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봉하마을에서 엄수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에서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며 국민통합과 사회개혁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성공한 정부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지난 5년간 과거 여의도 정치권에 국한됐던 분열구도는 전국민적 극단적 대결로 확대됐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으로 꼽았던 검찰을 이끌었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앞으로 2달간 권력을 이양한 뒤 오는 5월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처지가 됐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